세상에는 스스로 써낼 수 없어서 묻혀버리는 진귀한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게 사람 사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 사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묻혀버릴 세상사, 인간사 한 토막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대필이죠.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2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PD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대필 작가의 세계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숨은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숨은 글쟁이들. 예. 제가 대강 살펴보고 알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세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이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국민TV 라디오에서 무려 2개 프로그램에 몸담고 계신 분이죠. 김선 씨입니다. 예, 우리 식구 데려다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그럴만 해서 어렵게 모신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하실 거고요. 이분이 이 대필 작가로서 업계에서 아주 소리 없이 강한 숨은 강자이십니다. 잘 모르셨죠? 자, 김선 씨 모시고 대필 작가들의 세계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쑥스럽기도 한데요. 쑥스럽진 않아요. 뭐 맨날 오는 데랑 이렇게 본격 출연자 돌려막기도 하고 책 읽기 방송.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 좀 우려를 하기도 했었어요. 우려가 되네요. 네, 우려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앞에 스폿에 왜 이렇게 거창해? 뭐 업계에서 소리 없는 강자 막.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요즘도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죠. 그렇죠. 작업이 끊이지 않는. 끊이지 않아야죠. 먹고 살아야지. 아니 앞에 오프닝에서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직접 정식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TV에서 무려 2개의 방송을 맡고 있는 이것저것 하고 있는 프리랜서 김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격조 있는 방송에 출연하니까. 근데 제가 이 방송 2번째잖아요. 네, 예전에 김남훈 씨 책 때 찬조 출연. 싸우는 사람들 관련해서 이제 거기 등장인물로서 찬조 출연했었는데 또 품격 있는 방송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진작 모셨어야 돼요. 이 책에 대한 전문가신 거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고 직접 쓰시니까. 제가 어떤 분야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조금씩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바쁘신 거 제가 잘 아는데 이렇게 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바로 얘기를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필 작가라는 대필 작가라고 부르는 게 대필 작가라는 그 명칭이 뭐 괜찮은 건가요? 적합한 건가요? 그렇게 부르죠. 대필 작가. 뭐 고스트라이터. 뭐 이렇게도 영화도 부르고. 있잖아요. 고스트라이터. 하는데 대필 작가라는 그 말에 약간 많은 의미가 너무 부여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다른 뭐 적정한 표현이 있을까 했는데 없어요. 그냥 대필 작가고 그 일하는 분들은 이제 작가님이라고 부르죠. 작가님 이렇게 일할 때는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필 뭐 아니면 대필 작가 뭐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요 정말 많은 게 뜨더라고요. 시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의 기업형이라고까지는 하기 뭐하지만 대필 작가 뭐 제공 뭐 이렇게 저기 뭐 해드립니다 제공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있죠. 있고 시장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글쎄 그 시장 규모는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나오면 뭐 몇 억대다, 뭐 몇 천억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 네. 이 일 성격 자체가 드러내놓고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나쁜 일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 뭐 출판 업계나 뭐 책을 내려는 분들이나 출판 업계 사이에서 이제 다리를 놓아주고 네. 이제 글을 만들어주는 일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하는 일인데 네. 이것을 딱 드러내놓고 이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출판사에서 조금 글 잘 쓰시는 에디터분들이 뭐 이렇게 작가 섭외해서 작업을 하다가 네. 너무 이제 글이 안 나오는 경우에 본인이 네. 이제 좀 이렇게 손을 봐주다가 이렇게 대필 작가의 길로 들어서시는 분도 있고 또 뭐 회사에 적을 두고 자기가 뭐 대필 작가 활동을 하는 그런 또 글 쓰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대필 작가는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있고 대충 그 금액적인 시장 규모는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누구도 말할 수가 없을걸요 아마. 그 말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직접 몸 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딘가에 숨어 있는 선수들이 많을 테니까. 많을 수도 있고요. 네. 이 대필 작가들 세계에도 등단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건 없고 네. 뭐 이렇게 순수 문학 하시는 작가분들, 시인이나 소설가 이런 분들은 예. 뭐 어떤 문학상이나 네. 뭐 어떤 책을 낸다든가 이런 계기로 등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뭐 대필 작가의 경우는 뭐 내가 누구 책을 써서 등단을 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네. 이게 100% 자기 창작이 아니고 남의 글 중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해주거나 그 네. 리라이팅이라고 해서 이제 좀 첨삭 다시 이제 써주는 거 예. 아니면 뭐 인터뷰를 여러 번을 해서 그거를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100% 자기 작업이라기보다는 좀 공동 작업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등단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그냥 뭐 일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등단이라가 그렇게 거창한 말을 붙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네. 이게 전업으로 대필 작가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주로 프리랜서로 대부분 하시겠죠? 그러게요. 제 주변은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이렇게 어떤 메인잡 뭐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는데 네. 이제 짬짬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잡지사 기자인데 인터뷰를 하다가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하고 이제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써줬는데 네. 기사에 딱 이제 잡지나 신문에 났는데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자기 책을 내고 싶을 때가 와요. 사람들이 이제 좀 요즘은 웬만큼 자기 분야에서 좀 떴다 싶으면은 일단 내고 보는 좀 이런 게 좀 포화 상태예요. 그 연예인들은 책 정말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게 좀 자기 캐릭터 잡아서 써주는 기자나 뭐 필자가 있으면은 이제 연락을 하죠. 내가 책 쓰는데 이렇게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뭐 투잡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대필 작가인데 밑에 이제 보조 작가들을 몇 명 데리고 네. 자기는 이제 이렇게 책 써줄 사람 만나서 인터뷰하고 녹취하고 이렇게 좀 쳐서 글을 좀 이렇게 러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보조 작가들한테 넘겨서 어느 정도 이렇게 챕터나 이런 걸 좀 다듬어 목차 같은 걸 좀 다듬어 달라 또는 이제 녹취를 풀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거의 뭐 팀으로 그렇죠. 팀 작업처럼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구나. 그게 그냥 혼자서 독고다이로 무조건 다 뛰는 건 아닌 경우도 있군요. 네, 뭐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약간 회사 비슷하게 네. 그렇게 어떤 콘텐츠 제공업체 같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알겠습니다. 요거 조금 예민한 질문인데 대답을 뭐 온전히 해주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않을 것 같고요. 네. 분야에 따라서 아마 천차만별이겠지만은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여러 계실 것 같아요. 예. 계시죠.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팀 작업처럼 네. 본인이 일을 따오고 인터뷰하고 녹취까지 해와서 보조 작가들한테 넘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억대 연봉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은 숫자? 아주 네. 특별한 케이스.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예. 대부분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뭐 누가 누구 책을 써줬는데 그 작가가 참 괜찮고 목차도 잘 빼고 문장도 깔끔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그런 책을 이제 본인 책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소문이 나는 거죠. 내가 해준 작가가 있는데 거기 괜찮더라. 한번 연락해봐라. 이러면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해서 하시는 경우가 제 주변에는 더 많은 것 같고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음. 아니면은 뭐 이제 회사에 소속이 돼서 출판사 직원인데 대피를 이렇게 작가들 걸 해준다거나 그런데 네. 그런 경우는 되게 힘든 게 출판사 직원분들은 이제 본인 업무가 있잖아요. 책 에디팅하는 그렇죠. 업무가 있는데 예.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좀 쓰니까 음. 회사에서 추가로 뭐 급여에 플러스 알파를 안 주고 그렇게 대필 작가로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부려먹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서 좀 막 돌리는 경우. 출판사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구나. 필자가 써주고 자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출판 일정 잡고 홍보 기획하고 뭐 이런 할 일이 많은데 작가 원고까지 받아서 자기가 리라이팅도 하고 예. 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본인 유명세와 좀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이게 글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원고를 딱 봤을 때 출판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면은 그게 또 이제 에디터가 출판사 소속 에디터가 이렇게 또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러면 힘들죠, 그런 분들은. 네. 제가 사실 이 지금 돈 얘기 꺼냈었고 방송 전에 살짝 여쭤봤었는데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까지 없는데 좀 이해를 돕자면 이 우리 김선 씨가 이 돈 얘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시면은 네. 자칫 이 생태계에서의 그런 질서를 좀 혼돈에 빠뜨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책 작업 의뢰를 항상 받으면은 네.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도 조사를 어느 정도 이제 책을 한 권을 만들어내는 걸 이제 대필 작가에게 의뢰를 할 때 네. 어느 정도 시세가 있다는 걸 알아보고 오세요. 어느 정도에서 이제 합의가 된다는 걸 알고 오시는데 알고 오시는데도 꼭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도 이제 전혀 모르는 척, 글쎄요. 이렇게. 아무튼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있기는 있어요. 뭐, 일대기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볼륨이면은 뭐 300페이지 볼륨의 일대기다. 쭉쭉 시간 순서로 가는 예. 그런 거면은 뭐 어느 정도다. 또는 뭐 약간 기획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또 어느 정도다.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은 어떤 기준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게 사실 좀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 프리랜서 작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네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무슨 뭐 표준 계약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뭐 계약서 안 쓰고 그냥 할 때도 있거든요. 예. 뭐 성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참 기준이란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에세이 종류는 얼마고 뭐 일대기 종류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 완벽한 그런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쪽에서는 예. 쟤는 너무 많이 받는데 또는 뭐 저거 받고 쓰냐 이런 분들도 계셔서 그건 좀 그렇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금액적인 부분은.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귀뜸을 들어본 바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정도? 뭐 많이 예. 받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의 굉장히 베스트셀러 된 이제 본인 자서전이 있는데 예. 그걸로 작가한테 4천 계약을 하셨다고 해요. 4천. 네, 4천. 예. 근데 그게 이제 대박 책이 됐거든요. 엄청 나갔는데 뭐 그 4천도 뭐 거의 완납을 안 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직 대통령님이세요. 네. 누구시가 진짜 궁금한데 그건 정말 여러분이 밝히실 수 없는 거죠. 짐작하실 만한 분, 꼼꼼하신 분인데 뭐 그거는 옛날에 낙곰소에서 나왔으니까 예. 뭐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네. 그 이제 뭐죠? 뭐는 없다? 신화는 없다? 맞아요. 뭐 그거 할 때 4천인가 5천인가의 그 작가분이랑 계약을 하셨는데 그거를 완납을 못했다. 제가 이런 얘기 낙곰소에서 들은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대선주자급의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뭐 일대기인데 좀 이제 볼륨이 크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아니다 싶으면은 뭐 좀 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작가의 역량이나 네. 또는 이제 의뢰하신 분의 뭐 어떤 스타일이나 네. 이런 거에 따라 좀 결정이 되고 그 양자 간의 합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돈 얘기는 여기까지. 예, 요 네. 정도로. 자, 대필이 가장 성행하는 분야. 딱 생각하기에 정치권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정치권보다 저는 연예계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연예계요? 네, 연예계,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책을 많이 내세요. 예. 요즘도 많이 내시고 일단 뭐 실용서 뭐 다이어트나 미용이나 이런 실용서도 많이 내시고 뭐 육아책 같은 것도 많이 내고 본인 이름으로 네. 본인이 이제 아이를 갖거나 뭐 와이프가 임신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걸 테마로 해서 뭐 태교책 같은 것도 내시고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여행책, 여행 에세이
또는 뭐 본인의 뷰티 뭐 아름다움의 비결 뭐 그런 거 생활 습관 이런 걸 담은 실용서 여러 가지 내세요. 뭐 환경 보호에 관한 책을 내신 분도 있고. 근데 연예계가 진짜 많은 게 연예계, 스포츠스타 이런 네. 건 거의 100%라 100% 당연히 대필이죠. 어떻게 써요? 그분들이 힘들고 바쁘고 너무 바쁘고 네. 너무 바쁘고 거의 100%인데 거의 100%인 게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3, 4년 전에 어떤 연예인분이 책을 내셨는데 네. 그 책을 출판사에서 선전한 셀링 포인트가 뭐였냐면 네. 선전한 포인트가 이 연예인이 직접 썼다. 어. 요거를 그러니까 작가를 아. 고치지 않고 직접 썼다는 거를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게 마케팅의 포인트가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워낙에 대필로 다 그냥 예. 이렇게 기획된 책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글이 안 되거나 구성이 안 되면은 당연히 에디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작가가 붙는 건 맞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그 연예인 이미지만 따와가지고 책이 기획돼서 이렇게 예. 팬시 상품처럼 나오는 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우리는 다르다. 이 연예인 이 친구가 직접 다 썼다. 사진도 직접 다 찍었다. 요거를 이제 선전의 포인트로 해서 그 책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예인 쪽, 스포츠 스타 쪽 요쪽은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전문가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뜨면은 네. 주변에 전화가 와요. 책 쓰시라고.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 PD인데 좀 예능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네. 뜬 PD다. 네. 이런 뭐 출판사에서 전화, 이메일 엄청 옵니다. 책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판매가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방송 준비하고 자기 본 직업만으로도 너무 바쁜 일인데 못 쓰죠. 언제 책을 쓰고 언제 그 출판 그걸 관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대필 작가나 에디터 가서 인터뷰를 좀 하고 그 목차를 잡고 그 대신 이제 써주면서 이제 수정 보완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출판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렇게라도 그렇구나. 하면 다행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도 안 하고 그냥 어떤 큰 컨셉만 잡은 다음에 이 주변의 얘기를 들어 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의 구술과 그렇죠. 약간의 구술과 뭐 예. 에피소드 이런 거 짜깁기 해서. 근데 사실 그런 책은 독자분들이 보실 때도 좀 느낌이 와요. 이게 뭔가 이렇게 어딘가는 모르게 엉성하고 그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그런 느낌이 나요. 본인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좀 동떨어진. 예. 예, 그래서 그런 기획들이 많이 의뢰가 오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물리적으로나 이게 일정적으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그런 뭐 유명 인사들 중에 연예인, 연예계 쪽에 계신 분들, 스포츠 스타 요런 쪽들은 거의 100% 거의 다 보시면 되죠. 대필이다 이렇게 네. 보는군요. 지금까지 얼마나 작업하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고요. 사실 네. 저는 이제 잡지사를 오래 다니고 뭐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죠? 네, 잡지 기자를 오래 하고 또 프리랜서 에디터로 오래 하다가 예. 책을 뭐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내가 몇 권 정도 했지 세보니까 대충 한 10권 정도? 10권 정도요? 예, 예. 그건 그럼 많은 건 아니에요. 예. 중진급 선수 아니세요? 아니 그렇진 그건 않아요. 아니에요. 예, 그렇진 않아요. 더 많이 진짜 프로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기자로 있으면서는 주로 이제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술인이라든지 연예인, 뭐 유명인 분들 아니면 또 제가 있던 잡지가 좀 여성 잡지다 보니까 네. 커리어 우먼 인터뷰 이렇게 직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의뢰가 오더라고요. 어떤 나중에 분이- 그분들이 책 내실 때 예, 예, 어떤 분이 책을 내는데 이제 기자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필 작가의 길로 어쩌다 보니 몇 년 정도 하신 건데 10권씩 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막 한 3년 정도 했는데 한 10권? 예. 근데 이게 어우, 많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래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부터 뭐 구술 받고 인터뷰하고 제가 다 쓴 책도 있지만 네. 기존에 있던 책들이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무슨 뭐 어떤 예술가의 뭐 40주년 기념책으로 다시 네. 재발매가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게 좀 추가가 되고 전체적인 내용이 뭐 시대에 맞게 좀 고쳐져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정 보완하는 책까지 합쳐서 한 10권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거는 많이 하셨다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숫자로 들으니까는 굉장하네요. 자, 이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는 네.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는 분들은 책에도 뭐 이렇게 도움 주신 분 이런 느낌으로 언급이 됐었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모셨으니 꼭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책이죠. 네. 작년 가을에 나왔죠. 비망록. 네. 2012년 대선 뒷이야기, 특히 문재인 당시 후보 안철수 후보 사이의 뒷이야기.
꽤나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파장도 좀 컸고요. 네, 쓰셨죠? 네, 네. 이 책 네. 작업을 이제 했는데 네, 이 책 이거에 대해서 딱 책이 나오기도 전에 네. SNS나 이런 공간에서 막 이미 책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들 또 구해가지고 어떻게도 아니 구하지도 않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홍 의원님이 인터뷰한 것만 보고 아,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쏟아내셨는데 음. 뭐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말씀 막 비판 하셨는데 뭐 제가 이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사실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서 증거가 다 남아 있고 모든 그때 관여했던 분들의 녹취나 이런 뭐 서로 보냈던 것들 네. 오고 갔던 것들이 증거로 다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뭐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데 되게 문장이 허접하구나 뭐 이런 얘기는 하셔도 되지만 사실 아닌 걸로 이게 문재인 캠프 쪽 인사가 홍영표 의원이 뭐 이렇게 지원했다. 또 홍 의원님이 뭐 어디 인터뷰를 가셨는데 뭐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여기에서 1점이라도 소설이 있으면 정말 더 심한 말은 하지 않을게요. 전혀 지어낸 바 없고요. 소설가가 아니고요. 그렇게 지어낼 만큼 우리가 뭐 없어요. 이야기가 소설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지어내지 않아도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자랑을 하나 한다면 이게 그래도 나름 이 국회의원분들이 내신 책들은 거의 이제 출판 기념회 때 이제 모금을 하기 위해서 네, 네.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 의원님 물론 이 책을 가지고 출판 기념회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 책 팔아서 뭔가를 이렇게 뭐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도 책도 상당히 많이 나갔고 뭐 주간지 같은 시사 주간지 같은 데서 정치적인 입장 말고 서평으로서 이 책을 다뤄주신 게 있었어요. 서평 시사인에서 네. 이 책을 서평으로 다뤄주셨어요. 그냥 정치인이 낸 책으로 다룬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작업에 지금이야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정치적인 입장 차이나 뭐 능력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리나 해석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참여했던 책이 어떤 역사의 기록으로서 나중에 이 선거 상황이나 뭐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뭐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거에 궁금해하시는 분들께는 뭐 상당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쪽 저쪽에 계신 분들 함부로 걸지 마세요. 자, 네.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만은 다음 질문 또 남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모두가 다 자기 얘기로 책을 낼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예, 대필이라는 거 자기 얘기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질문 너무 상투적인가요? 아니요, 재밌어요. 저는 이제 이게 재미가 없으면은 네. 이거를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그러니까 대필 작가라는 게 뭐 이렇게 제가 주로 대필 작가가 제 직업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약간 세컨잡의 개념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이게 일을 하면서 좀 재밌는 게 아주 단시간에 어떤 사람의 되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인터뷰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던 게 이제 예술가나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뭐 제가 3시에 방문 드리겠습니다. 1시간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도 나한테 소재를 많이 줘야 자기에 대해서 글을 잘 써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자기를 다 오픈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좋은 얘기만 할 때도 있지만 네. 질문 인터뷰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얘기를 조금 이렇게 숨기고자 했는데 좀 이렇게 털어놓을 만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대필 작업을 하면서는 이제 그 책을 쓰고 싶은 분은 자기가 여러 가지 콘텐츠와 생각이 있고 이걸 정리를 해서 자기라는 사람도 알리고 뭐 책을 내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고 요런데 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구성이 안 되고 이게 글 쓰는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나이 들고 뭐 직업적인 이런 경험이 쌓이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콘텐츠가 많이 있는 거하고 그 콘텐츠를 독자를 생각하면서 좀 잘 구성해서 읽을 만한 것으로 만드는 이 능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정말 지적이고 너무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1시간 10분 같이 재미있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은 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책을 제가 써드려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책을 쓰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깊이 있게 사람 사는 얘기, 인생 역정이라든지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좀 이렇게 사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이런 쪽으로 사람에 관심 많고 뭐 문장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면은 뭐 이런 일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잡지사 다니면서 인터뷰할 때 그래서 재밌었거든요. 인터뷰하는 것이.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글도 좀 쓰시고 감도 있으신 분들 이런 작업 해보고 싶으신데 접근이 잘 안 되는 분들 방법을 모르는 분들 많을 거고요. 그런 분들한테 팁 좀 주시죠. 글쎄요. 사실 이게 네. 이게 좀 아름아름 하는 일이고 막 나는 대필 작가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사실 외국에는 그런 게 있대요. 고스트라이터에 대한 네. 그런 뭐 이제 정식으로 모집하는 루트가 있고 출판사마다 좀 그런 예비 작가군들 중에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하는 관리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쪽에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아직까지도 출판사 직원이 조금 글빨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필자거 만져주고 이런 수준을 아직 크게 못 벗어났어요. 네, 이거를 어떤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준비와 소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일단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뭐 이런 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출판사 쪽하고 뭐 인맥이 되신다면은 이제 본인 글 같은 거를 좀 보내보시고 기획안이나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거 그런 것도 좀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 이야기가 다 생생해가지고 저도 일단 이 스튜디오에서 듣는 저도 재밌었고 청취자 여러분도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러한 직업의 세계도 있다. 이 네. 출판과 관련해서 살아있는 이야기였어요. 네, 이렇게 음지에서 나중에 또 따로 또 뒷얘기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8일) 30분 책 읽기는 국민TV 라디오에서 여러모로 맹활약해주고 계시는 동시에 대필 작가로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김선 씨 모시고 대필의 세계, 대필 작가의 세계에 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